의료개혁 첫 단추 1순위로 이거 푼다. 여러분 뭘까요? 비대면 진료입니다. 지금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청 건수가 23,63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파행이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서서 3월부터는요. 초진부터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15만 5,599건이 요청이 됐어요.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558.3%입니다. 23,600건이 13만 1,960건이 늘어서 15만 5,599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장난 아니죠.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비대면 진료 더 많이 허용을 해야 합니다. 일평균 요청 건수도 재진만 허용했을 때는 787건이었지만 초진부터 전면 허용을 하니까 5,019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단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이게 비용도 줄이고요. 또 의사들의 시간도 늘려줌으로 해서 저는 진료를 더 꼼꼼하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의료개혁은요. 지금 비대면 진료가 핵심인데 지금까지는요. 2020년이죠.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발전을 했을 때 그때 초진과 재진을 전면 허용을 했고요. 약도 집으로 배송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차츰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2023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진 환자만 진료 허용을 했거든요. 당연히 약 배송은 불허했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2024년 의정 갈등이 폭발을 하니까 2월부터 초진, 재진이 전면 허용이 됐거든요. 물론 약 배송은 지금도 하지 못하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달성해야 될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빅5라고 하는 대형 병원 중심이 아니라 저는 지역 거점의 어떤 대형 병원도 당연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형 병원은 최종 병원으로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거점화를 시도하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를 해서 말입니다. 전 국민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반드시 지금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 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디지털화가 되잖아요. 뭔가 빠르게 변하는 IT 정보통신의 기술이 저는 당연히 시장의 접목이 돼야 되고요. 그 시장의 접목이 결국은 말입니다. 의료의 개혁 내지는 의료의 선진화로 갈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저는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회가 어쩌면 천금 같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 자체가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계속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의정 갈등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럴 때 말입니다. 뭐 너무 얕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한 부분을 저는 추진을 해서 나중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전면적으로 의료가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용도 낮추고요. 예, 의료보험 비용도 낮추고요. 그러면서 예, 국가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